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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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영광이에요, 선생님. 잘 들리세요? 네. 점사버스 영상 통화로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영광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예, 반가워요, 선생님.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유튜브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네. 점사버스에 신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꿈을 자꾸 꾸는 것 같아요, 선생님. 꿈 어떤 꿈이요? 제가 예전에 구슬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꿈을 꾸는데 남색 조끼라 그래야 되나? 소매 없는 남색 조끼도 이렇게 길게 된 거 있죠? 네. 그 옷을 제가 왼쪽 손을 이제 끼고 그리고 오른쪽 손을 이렇게 끼려고 할 때 어머 내가 왜 이걸 입지? 그리고 제가 후다닥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는 김사집이 있는데 거기 아줌마가 꿈에서 저한테 무지갯빛 나는 예쁜 어항같이 생긴 항아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무당 기질이 많다는 거를 이제 크면서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이라는 거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뭐 이때까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이때까지 아무 일이 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꿈을 꾸게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고민러께서 지금 캐나다에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17년째예요. 17년째. 제가 이제 사주를 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신의 가물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왜 해외로 이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잠깐 쉬고 있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신문을 보는데 그 광고가 캐나다에서 이제 사람 구직한다는 광고가 갑자기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고는 제가 여기를 왔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민이라든지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신문을 보게 됐고 신문을 보면서 제가 광고님 회사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그냥 순조롭게 돼가지고 캐나다에 그냥 와서 오자마자 또 갑자기 일을 하게 됐어요. 오자마자. 참 이민 가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민을 쉽게 가셨네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이민이 뭔지 이민이 이 말 자체도 뭔지도 몰랐고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말도 전혀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행 오듯이 와갖고는 오자마자 갑자기 일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 하세요?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애기 보고 있어요. 지금 사주를 보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신의 가물이나 신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사주에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있다고 했어도 스스로가 절간이라든지 만신집에 굉장히 많은 공양을 드리고 공을 많이 들였을 사주인데 아까 꿈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사례자한테 자꾸 동자애기가 보여요. 지금 30년 넘게 계속 애기들하고만 제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예, 뭐 이게 우리 속대로 말하면 뭐 선녀 애기씨라든지 동녀라든지 동자라든지 이런 어린 애기씨들의 어떤 신적인 것들이 우리 사례자분한테 많이 좀 묻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엄마 스스로도 애기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거나 아이들이랑 놀고 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핑퐁이 애기들이랑 잘 돼요. 핑퐁이 엄마가 마치 애가 된 것처럼. 그쵸? 뭐 자타가 다 인정해요. 선생님은 어쩜 애기를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우는 애기들라도 제 손에 오면 울음을 딱 그치고 울지를 않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뭐 자타가 다 인정해요. 엄마의 어떤 신적인 몸주가 이런 애기신들 같은 것들이 조금 엄마의 몸주에 좀 많이 치밀어 있다. 뭐 영적인 문제다, 뭐 조상의 빙이다, 조상의 울곡이다, 환란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김미경 살해자의 몸주에 애기신들이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말 그대로 애기들이랑 더 친밀하고 더 잘 보고 엄마가 말한 대로 우는 애기도 내 손에 오면 안 울게 되고 내가 애기들이랑 놀고 쎄쎄쎄 하는 게 너무 마냥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전히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 몸주 자체에 애기신들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캐나다까지 가서 이 나이에 이 연세 드시고 이제서야 뭐 무당이 되라 만신이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신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볼 땐 캐나다로 간 거야. 만약에 한국 땅에 있었으면 벌써 무당집 찾아도 12번은 더 찾아다녔을 거고 구슬했었어도 더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나마 한국 육지 땅 떠나서 해외에 가가지고 엄마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신의 줄기가 조용했다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시기예요. 올해 2024년 갑진년이 우리 김미경 고민러 살해자한테는 영적으로 뭔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는 시기야. 올해 내년이. 그리고 캐나다에 계시지만 엄마가 입고 계셨던 옷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쾌자라 그래요. 남쾌자. 남색인데 길고 소매가 없는 거. 그쵸? 남쾌자를 엄마가 입었다라는 건요. 그거는 무감이라고 해요. 무감이 뭐야? 신명풀이야. 내 몸에 있는 신, 조상, 애기, 어르신들을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뭔가를 풀어서 신명풀이를 할 만한 시기가 왔다. 제가 1월 친정 아버지가 11월 초에 돌아가시고 1월 5일 날에 제가 기노기 수술을 해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집안에 아버지가 가시면서 몽상을 입었다, 상복을 입었다. 엄마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부지고 취약하고 민감하신데 집안에 초상이 났고 곡성 소리가 났고 몽상을 입었기 때문에 진호기를 했고 진호기를 하면서 집안에 어찌됐든 아버지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엄마 집 자체에 상문이 끼고 들어온 거잖아. 네. 그거를 터는 거예요. 그거를 터시기 위해서 남캐자를 입으신 거야. 조상이야, 조상. 쉽게 말하면. 네. 무당도 아닌 사람이 남캐자를 입었을 때는 조상이고 홀령이고 무감이고 몸줄을 터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보내셨지만 엄마가 묵은 상문의 기운은 갖고 있기 때문에 털어라 이 말이야. 엄마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연세 돼서 캐나다에서 무당이 되실 것도 아니고 머리 밀고 중될 것도 아니고 응? 네. 만신이 지금 이 나이에 만신이 될 건 아니지만 엄마가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활하면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요. 생활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살면서는 그런 걸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꿈으로 뭔가를 제가 암시를 받는 것 같아요. 꿈으로만. 그러니까 반보살이야, 반보살, 꿈보살. 꿈보살. 불려먹진 못하고 꿈으로 다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꿈보살이야. 지금까지 굿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한 8, 9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네. 아버지 진호기 굿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큰아들이 막 갈팡질팡 하길래 그때 이제 큰아들 때문에 제가 그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제가 봤을 때도 신이 와서 뭐가 이렇게 지금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신의 가물이 좀 높고 상문이 어떤 타면서 기운을 타면서 이런 영적 현상이 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계속 웃고 계시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외로워 보이셔요. 이게 혹시 내가 의지하고 뭔가 털어놓고 많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주위에 친구가 있고 있지만은
저는 항상 혼자예요. 많이 외로운 게 많이 조금 뭔가 가슴이 조금 아려져요. 근데 조금 네. 조심하셔야 될 점이 사람을 잘 믿다가 조금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래요. 네.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믿고 따르지 말라 그래. 엄마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강 전무가 얘기한 대로 참 외로운 사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내 고집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히히호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내가 성향상으로는 굉장히 대담하고 완벽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엄마 성향이 놀고 먹지 못하는 성향이면서도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도 못 되기 때문에 내 선에서 뭔가가 조금 만족이 돼야 그 다음이 있고 다다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엄마 팔자가 놀고 먹는 팔자는 못 되고 그렇다고 또 남 밑에서 막 아쉬운 소리하고 비빌 수 있는 성격은 또 못 돼요. 내가 스스로가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서 내가 딱 내 고집스럽게 어느 정도 내 곤조를 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무 내가 볼 때는 잘 살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무당이 되라, 만신이 되라, 스님이 되라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민감한 성향과 그런 사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꿈으로 자꾸 표현을 받고 표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꿈으로 몽상을 입으면서 엄마 스스로가 자꾸 거기에 노출 아닌 노출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엄마는 미국에 있나 캐나다에 있나 한국에 있나 엄마 사주는 이렇게 우리 같은 만신을 좀 많이 위하고 사셔야 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뭐 여지껏은 내 아들을 위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런 식으로 굿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엄마 집안에 엄마를 도와주는 애기 신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조상신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을 어머니가 조금 위해 드린다라는 느낌의 어떤 굿을 한다거나 정말 한국 이 땅에 있는 마음 맞는 무속인 선생님을 딱 잡아서 그 선생님한테 의논도 하고 초도 키고 이렇게 빌어가면서 엄마가 캐나다에서 내 어떤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엄마한테는 내가 지금 다시 봐도 애기씨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그 색동옷 있죠? 네. 색동 저고리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애기씨들 그리고 알록달록한 무늬의 어떤 애기 선녀씨라든지 이런 여자 애기 동녀라든지 이런 애기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신적인 가물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계시다. 다만 무당을 할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런 것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엄마가 올해 내년이 기회는 참 좋지만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갑작스럽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눌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후년부터 엄마가 몸이 아플 수 있거나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상문도 아직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상문의 기운이라든지 엄마가 해가 바뀌고 시가 바뀌면서 들어오는 어떤 영적 부분이나 이런 신적인 부분에 내가 눌리면서 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털어주는 게 내가 볼 때 참 좋을 것 같고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다만 현지에 계시면서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내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엄마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30년 넘게 계속 애기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옷을 조금 밝은 색상을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어머니가 좋아지는데 더 좋아져요. 얼굴 관상이 그래도 이 아래 하관 쪽으로 내려오면서 복을 딱 담고 있어요. 엄마가 사실은 이 식구들이나 내 가족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간관계 가족 덕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엄마가 뭐든지 내가 희생을 하고 총대를 매야 되는 인생사지 누군가한테 내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사는 못 돼요. 이제 좀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의지하고 싶고 그래요. 맞아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남편 그늘에서도 못 있고 부모 그늘에서도 못 있고
형제자매 동기 일심이 있어도 그 그늘에서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내가 외로워서 이제서라도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요. 나도 기대고 싶어요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건 외로워서 하는 말이고, 막상 사람이 있으면 엄마는 여자지만 여우짓을 못해.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있고 목석이 있어도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도깽이 개깽이야. 있으나 마나. 내가 사람한테 안겨도 보고 기대도 보고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고 공론도 해봐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도 못하기 때문에 몰라. 애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도. 근데 인간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나 애교를 부릴 줄 알고 사랑 타령이나 하지. 평생을 그냥 혼자처럼 외롭게 독신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 있다고 그게 기대고 아쉬운 소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팔자가 그것만큼 외로운 사주시고 누군가한테 덕을 못 받는 사주셔. 그러니까 나 혼자 머리를 깎고 가듯이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덕은 없어. 다만 하관에 복은 많이 몰려 있어. 이게 누구 덕이냐? 남의 덕이 아니야. 내 덕이야. 실은 제가 12월 달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원장 눈에 빗나갔는지 제가 12월 말에 잘려가지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구해서 다시 그냥 예전처럼 생활하는 게 나은지. 양력으로 7, 8월 정도 되면 직장 다시 구해지실 거예요. 그럼 직장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게 나아요. 엄마는 엄마 성격에 내 사업하거나 내 일 하면은 엄마 쉬지를 못해서 몸에 병나요. 남의 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세요. 너무 안 쉬고 내 일을 열심히 하실 거라서 내 사업 하시면 너무 힘들어. 지금은 안 돼. 7, 8월에 직장운이 있으니까 7, 8월에 다시 일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후로는 말년운은 좀 괜찮은 거예요? 예순이 넘어가면 남의 인생을 산다 그랬어. 응? 이제는 엄마가 큰 삼재, 큰 일곱수, 큰 아홉수,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삼재운에 크게 노출이 안 되고 내가 다부지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운이에요. 앞으로는. 엄마 사주가 뭐냐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르익어갈 수 있는 사주야. 그러니까 말년운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꾸 웃으시니까 막 지나가던 복도 막 그냥 당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보면서 기분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시고 가진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미경님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을 어떤 활동성이 조금 오래 가지실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시고 자꾸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활동을 하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내년 중에는 엄마 허리나 골반 쪽을 조금 조심을 하세요. 네. 내가 지금 앉아서 엄마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허리 쪽이 많이 아파오거든. 이 허리나 고관절, 골반 이쪽은 올해 내년 중에 조금 조심을 하시고, 올해 내년이 엄마한테 조금 새록새록 피는 운이라서 올해 내년 운기가 좋아요. 운기는 좋은데 그래요? 운기는 참 좋은데 사람이 운기가 좋을 때는 좋은 운도 치고 들어오지만 좋은 운 따라서 안 좋은 기운도 치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운이 좋아서 엄마가 크게 이열치열할 건 없지만 그래도 허리나 고관절 쪽이나 골반 쪽은 내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할 때라든지 애들 볼 때라든지.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활동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뇌와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조금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보낼 수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머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궁금하신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어요? 무당이라 그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신을 받을 때가 됐나? 그게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두고 한국을 들어가서 이걸 무당하는 거 이런 걸 또 배워야 되나? 이제 모든 걸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무거운 초록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벗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제는 편안하게 되기를 앞만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살아왔던 그만큼만이라도 유지가 됐으면은 노후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절대 무당 아니니까 근심 걱정 다 벗으시고 7, 8월에 다시 취직하셔가지고 열심히 직장 다니시면서 내 편안한 노후 맞이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예 한국 가면은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선생님. 꼭 오세요. 예. 바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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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고민러께서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점사버스에 탑승하셨어요? 그 취업 때문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취업하면 오래 못 견디고 해가지고 대인 관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집에서 한 번씩 향냄새 같은 거 나고 밤에 잘 때 누가 뭐 만져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보조 쪽으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사무보조 쪽으로 사무보조? 네. 예전에 생생 쪽에 해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못 버티는 게 있어가지고 사무보조는 주거만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사무보조로 가시려고 하면은 사무 쪽으로 뭔가 지금 알고 계신 거라든지 배운 게 있으세요? 아니 배운 건 없는데 그냥 알게도는 뭐 그 잔시분 같은 거 하고 우체국 가서 뭐 우편물 같은 거 보내고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 쪽으로? 또 다른 영적 문제를 혹시 겪거나 느낀 게 있으세요? 그러면 밤에 잘 때 한 번씩 누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몸을 만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을 만진다. 네, 만진다는 생각이 들고 싸늘한 느낌 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어떻게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살아요? 네. 그러면 혹시 가족들도 그런 기본적인 영적 증상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알고 있는데도 안 믿는 편인데요. 안 믿는다? 네, 그래 그만 해도 그러면 몸을 만진다라고 하셨는데 만지는 거에서 끝나나요? 네, 만지는 거 끝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누가 옆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누가 쳐다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졌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만질 때 움찔움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느낌 드는데 가위는 눌리세요? 가위에도 가끔씩 한번 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가위 눌리고 못 만지는 느낌, 누가 옆에 있는 느낌 네. 이런 영적 문제를 어느 정도의 주기로 느끼세요? 그냥 한 3주에 한 번씩 늦게 데리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늦게 데리고 그렇게 우선 취업 문제라고 하셨는데 잠깐 사주를 좀 보니까 지금 나이가 44살에 취업 문제로 정착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볼 땐 이미 소년과 청춘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남자 인생도 있고 최종철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있는데 어떤 인생도 내 인생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 가정적인 문제, 환경, 그리고 내 집안 자체에 내가 커온 히스토리가 없어요. 너무 인간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기세가 많이 꺾여 있고 방황도 많고 마음도 못 잡았고 너무 많이 주위에서 휘둘렸다라는 게 내가 볼 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많이 그런데요. 많이 휘둘렸어요. 그리고 향냄새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사주가 소위 말하면 스님 사주야. 스님 사주가 뭐예요? 혼자 내가 절간에 가서 돈 닦고 있어야 되고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 사주가 나와가지고 먹고 놀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쓰기도 써야 되니 고락이 많아. 팔자에 땜을 참 많이 해야 되는 팔자고 많이 버텨야 되는 팔자다. 열심히 살려고 다부지게 생각은 많아요. 호기심은 많고 생각은 많아. 계획은 철두철미해. 하나 내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은 저 먼 산이야. 꿈은 블록버스터야. 너무 많은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 다만 생각은 생각일 뿐 어떤 것도 제대로 발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다.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다. 더불어서 팔자에 우리가 말할 때 조상의 환란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윗대 부모님부터가 정착이 안 됐어요.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어도 친가 따로 외가 따로 섞이지를 못하는 집안 내에 본인이 여지껏을 살아왔어요. 힘든 가정 속에서 어려운 풍파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정의 오한, 집안의 과환, 조상의 환란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 아닌 발목을 딱딱딱 잡으면서
내가 피지 못하는 꽃이 됐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가 44살에 복립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의 덕도, 인간의 덕도, 귀인의 덕도 없다 이거야. 많이 외로운 사주야. 혼자 이끌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는 사주인데 스님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 그걸 끌고 나가기가. 주위에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느끼기 어때요? 뻐겁고. 막연하게 나는 열심히 살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요. 버티지를 못해요. 왜? 주위에 인간의 덕이 없고 귀인의 덕이 없다 보니까 받아먹을 덕이 없어. 잘하면 잘한다고 지랄, 못하면 못한다고 지랄,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고 질투도 많고 주위에 방해 요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는 전에 다니는데 좀 성격이 좀 바뀔지 몰라서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좀 많이 많아가지고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말도 나오고 해가지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회에서는 오라고 계속 하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일반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4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집중이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뒷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서 조금 구설 아닌 구설이 말 그대로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주팔자 자체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글을 써서 작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작가 활동이라든지 철학가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스님 팔자다 보니까 내가 자꾸 현실 세계에서 방황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사무보조든 생산직이든 어디든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해, 내년, 내후년 뿐만 아니라 조금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실 걸로 조금 보이기도 해요.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집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자녀님 관심이 없고 누나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많이 집에 식구들 있다 해봤자 혼자 그냥 의논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릴 때부터 그렇다 보면 지금도 잘 못 누리고 있거든요. 집에서 네. 종철님 무시당하세요? 네, 그런 경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족들과 화합이 아예 안 되시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없으셔? 네, 그냥 좀 안 좋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한심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내가 남들과 다른 거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사람들은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가만두질 않잖아, 그쵸?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니까 나와 다르고 나와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줄곧 타겟으로 보잖아요, 그죠? 바뀌려고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44살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아저씨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니야, 그죠? 뭐 중년운도 아니고 청춘이야. 그러면 나는 왜 청춘 인생답게 인생을 못 살고 있을까? 옷차림, 말투, 언행,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것부터가 남들이랑 조금 다르지 않은 내 평범한 모습으로 나라는 사람을 좀 꾸며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해봤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꾸며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44살의 남자 청춘의 인생이 아니라 겉만 보면 50대, 60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무슨 천재를 지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못내서? 왜 굳이 험한 인생을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관점까지도 본인이 바꾸지를 못할까? 나라는 사람이 조금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 자체의 기세가 너무 많이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인 기세라면 어느 곳을 취직하더라도 교회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기세 자체가 꺾여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기죽을 못 피는데 취직? 다른 데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겪었었던 상황을 겪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고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사주가 분명히 조상의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었고 스님의 사주고 그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주 엄청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는 살지 않아.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 우리 최씨 자손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야. 귀 닫고 눈 가리고 입 다물고 내 잣대로 살아. 단 내 잣대로 사는 것도 내 고집을 부리는 것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는 지금 어때요? 내세울 게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그런 것부터 교정 아닌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변화가 없이 이 상태만 유지를 한다고 하시면은 어느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그치.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장 변동과 사람들 간의 구설 시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붙어 있을 거라 예상돼서 본인 스스로의 변화가 제일 그러니까 빠르게 필요한데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계세요? 그냥 친구를 좀 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2명 정도 지금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고 하는데 그 외에 좀 더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사무보조를 말씀하셨으면 네. 자격증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하고 계신 거 자격증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딸 생각은 있는데 학원 알아보고 있는데 또 취업하게 되면 또 학원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취업하기 전에 안 그래도 학원 좀 알아봐서 자격증 한 개 따고 취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정철이 지금 뭐 교회 얘기하고 친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 종교 좋죠. 무당들은 교회 가지 말라 나 말 안 해. 뭐 천주교가 됐던 교회가 됐던 절이 됐던 내가 마음에 위안을 삼을 수 있으면 어느 종교든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어디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사례자를 봤을 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 챙겨. 무당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집은 스님 집이야.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마음 시끄럽고 복잡하고 마음 못 잡을 때 가가지고 절이라도 해. 아니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집안에 제사를 잘 지내든지. 제사는 1년 지내다가 지금 절에서 지낸다고 집에서는 아예 제사 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다가 그냥 띵 맡겨놓고 자손나비는 교회 다닌대. 이것도 아닌 거야.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한 달이 걸쳐놓고 재미로 다닐 거면 어떤 것도 안 하니만 못한 거야. 그리고 일광의 얘기처럼 자격증 준비가 됐던지 사회생활과 직장 구인구직을 위해서 내가 뭔가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 구인구직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됐다고 해도 충분히 자격증 정도의 시간은 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야. 욕심은 있고 뭐든지 생각에서 끝나요. 100%딱 이게 없다고. 본인 인생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잘 살지는 못했어. 왜? 버티면서 살았으니까. 한 우물만 보고. 올해 2024년 갑진년 바뀔 운은 있어요. 이동이 됐던 변동이 됐던 나라는 사람한테 변화는 분명하게 들어올 수 있는 변화무쌍한 시기야. 자리라는 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자리가 생기면 뭐하냐. 또 바뀌면 그만인데 또 구설 타가지고 또 멘붕 와서 또 다른 데 가버리면 이 대단한 기회나 시발점이 본인한테는 그냥 무쓸모야. 지나가는 기회일 뿐이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본인이 올해 4.4 공방수야. 뺏기라는 수야. 내가 갖고 있는 곳간의 재물과 시기, 도둑을 맞으라는 시기야. 올해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 사기, 배신, 인간 간의 이별수, 구설, 시비, 내가 늘 겪었던 거야. 그죠? 올해는 공방수가 지니기 때문에 비었다는 거야. 공방이라는 걸. 비었어, 털렸어, 뺏겼어. 올해 시기가 그거야.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서명공란 내 이름 석자 하나 새기는 것도 올해는 조심히 해야 돼. 앞을 보고 가더라도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급하게 가지 말고, 급한 걸로 따지면 이미 44살까지 오면 안 됐지. 직장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취직해서 빨리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늦어도 되니까 딸 것 좀 따고 꾸밀 것 좀 꾸미고 가꿀 것 좀 가꾸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단순히 그냥 하루살이처럼 벌어가지고 취직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이거에 급급해서 살지 말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 운동도 좀 하고 인생에 한탄 놓을 만한 시기는 아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훨씬 나는 용기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도 정철님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도 내가 높은 어떤 직종은 아니더라도 이제 낮은 직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 비슷한 사람들처럼이라도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생활 패턴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실례지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세요? 솔직히.
그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쯤에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자거든요. 또 주무시죠? 네, 일어나야 중간중간에. 되는데, 네. 뭐, 생각은 있는데 몸이 또 누워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결국은 어떠한 조상 문제도 많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원인은 인간성의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에서의 변화가 없는 문제. 이게 인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 방법 그대로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여기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또 행동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해봐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행동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마음을 좀 잘 두셔야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향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부상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생각보다 사주가 예민한 사주거든요. 영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사주고 무당이 봤을 때 귀신이 소위 말하면 참 좋아하는 색깔을 가졌어요. 또 그런 꾸밈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증상이 지금 당장 커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태가 계속 번복이 된다면 본인 어떤 건강 문제 그리고 추후 영적 문제 어떤 심화가 되는 부분들을 그 상태에서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빨리 우리 사례자님이 자리를 좀 잡으셔야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상담도 좀 제대로 받고 나 스스로 마음이 좀 편해져야 빌어갈 수 있고 그런 여유와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하나 사실 부족할 건 없어요. 내 마음의 의지 문제가 조금 많이 커.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에서 스스로가 변화를 주고 노력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크게 확 직구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다. 다만 나도 바뀌지 않고 영적 문제도 방치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크게 굳게 먹고 스스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구설사고 시비 사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리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 우리 사리사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출연하셨어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네. 여기가 항상 뭐 고등은 뼈가지 걸리는 것 같이 아팠어요. 아파서. 예, 그래 큰 병원에 가서 카메라 내시경 겪고 뭐 여러 방법을 써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면은 무당집 한번 가봐라. 그래 가니까 정말 힘이 왔더라고요. 외증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팀술 도인이었는데 보냈는데 다시 저한테 왔어요. 결국은 아파 못 견디니까 이게 막 터질 것 같아요. 머리 이게. 그럼 내린꽃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 하고 나니까 이게 안 아파요. 이틀 밤 자고 나니까. 내린꽃을 받으셨는데 신은 안 받으시고 죄다 조상만 받으셨네. 그 말이 자주 나와요. 무릎 아래는 안 보이고 막 귀신이 등에 바랑 메고 염줄 걸고 승복 입고 머리 짧게 감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목닥 들고 저 한 50m 전방쯤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이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손자야 네가 명이 짧아서 내가 명이어 주려고 왔다. 그거 다 느껴졌어요. 내린 곳 하는 날 저녁에 이 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여자 귀신이 들어오면 그래 음식 차려놨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고는 나는 밀양바깥 처녀 귀신이다. 이 집 대감 할아버지가 먹을 거 많고 놀기 좋아가 잠깐 들렸다가 가라가 그래 돌아왔다. 그래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걸 보이더라고요. 자, 김병동 씨. 병동 네, 사주를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될 신을 받았어요. 아파 못 견뎠어요. 근데 도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조상이 내려와서 앉았단 말이야. 무당이 됐으면 신당을 모시고 억만세계 사바세계 잘 불리면서 닦으면서 내 일을 무당스럽게 가야지. 신당은 모셔놓고 인간 세계에 마음을 못 버려서 생활 고에 씨들고 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벌전을 때려 맞고 우리 나라천 대주는 대주대로 벌전을 때려 맞고 조상은 조상대로 들어와서 몸은 나았다지만 본인은 무당이 됐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게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무당으로서의 행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조상에서 내 새끼 불쌍해서 살려주러 왔다라고는 하지만 인간 김병동이라는 사람이 나 스스로의 내 고집을 내려놓질 못했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어. 내 와이프는 왜 저 지경이야? 어? 와이프는 공사장에 쉽게 말하면 노가다. 저녁 먹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뭐 보러 왔다고 그러고 알게 돼가지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뭐 아들만 하나 태어났고 미쳐가지고 세상 떠나고 그 다음날 장사 치렀는데 재산이 100억대인데 저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돈도 한 번 못 받고 아들만 저 앞으로 출생인 거죠. 지금 뭐 모시고 있어요? 법당 법당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생화 그림하고 칼 3개 하고 흰주 단지 그것만 있습니다. 단지. 그거 해놓으니까 뭐 공사장 일해도 좀 안 다치고 삶은 꼴 다녀도 사고도 안 나고. 대사랑 절간, 스님, 공, 할머니, 어? 조상에서 앉아 있는 거지 신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왜 근데 꾸준하게 그냥 무당으로만 살지 왜 신당 모셔놓고 뭐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도와주는 놈 없고 혼자인데 근데 씨는 뭐하러 모시고 있어요? 아파 못 견디니까. 그리고 지금도 요 한편 형이 아버지인지 뭐 6.25때 동네 빨갱이한테 이 칼에 찔려 죽었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일하고 막 바쁘게 설치면은 잊어버리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가 고등어 삐가지 걸리면 항상 아파요. 그럼 지금도 꾸역질 나고. 본인이 지금 무당인데 그걸 왜 안 풀고 계세요? 풀어줄 수 있잖아. 내가 무당이야. 방법을 모르는데 그냥 뭐 절에는 한 번씩 갔다 오고. 아니 20년 넘는 동안 본인이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걸 방치를 하시는 내릴 곳 해주는 보살이 이런 것만 해줬지 사람들 다 버려버려요. 돈만 땡기 먹고요. 그리고 한 4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옆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요. 예. 속이 많이 미식거리고요. 몸이 자꾸 떨려요. 무당이 됐으면 신당을 모시고 억만세계 사바세계 잘 불리면서 무릎 아래는 안 보이고 막 귀신이 등에 바람 메고 이제 신의 길을 걸어오신 지 20년이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좀 잘 가리질 못했어요. 가려야 될 거를 가리지 못했고 부정이 일단 너무나도 많이 꼈어요. 귀신도 귀신이고 조상도 조상이고 신도 신인데 일단 부정 자체를 잘 가리지를 못하셨고요. 내가 말지를 못하니까 자꾸 횡설수설하시고 사람과의 대화, 언변 대화 소통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혹시 술 좀 자주 드세요? 술은 안 하고 술집 많은 골목 그 법당을 또 차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랑에 실패한 처녀 귀신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 남자친구가 헤어지다 한다고 그래 자살해버려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배다른 누나도 있고 뭐 지금 무당된 지 23년이 되셨는데 여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신 얘기는 없고 죄다 귀신 얘기야.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세 줄 돈도 없고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럼 왜 자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찾아야지 내가 나으려는데 신도 안중에도 없고 법당도 안중에도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것만 문제인 거잖아. 아니요 저거 한 번씩 하면서 그 얼마 전에 살 올리고 했어요. 그 뭐 좋은 날 과일 올리고 살 한 올리고 번씩이 아니라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못 하겠어. 일하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모시고 있는 신당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린 곳 해주는 무당도 하는 말, 보살, 신보살도 하는 말이 선신에서 법당 처단해라 하는 말이 나올 거다. 갖고 있거라. 큰일 난다 버리면은 노가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안 모시는 것보다 더 추하게 모시고 있을 바에는 내모셔야지. 알겠습니다. 신당에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옥수도 제대로 못 갈고 쌀도 제대로 못 갈아주고 그 신령님들은 뭔 죄야. 오셔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23년 동안 신당에 방치돼가지고 내 새끼가 무당으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법사도 못하고 박수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점을 보는 점받치도 못되고 그렇다고 법문이나 제대로 저 법사도 못 해먹고 신은 뭔 죄예요. 신은 뭔 죄야. 정상적으로 깨끗한 신을 모셨으면 집안이 잘 풀리고 맞아요. 안 아프고 다치지도 않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꾸 다른 거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네. 그 조카딸이 유튜브 보고 해주더라고요. 목매 죽으려고 이 로프 끈 걸어놓고 있대. 용기가 없으면 못 죽겠더라고. 아니 정리정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해야 된다면은 해야 안 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몸에 달고 죽으면 본인이 본 그런 귀신 되는 거야. 나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 예, 내 고집 버리고 예.
신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귀신이 와서 막 괴롭히다가 그 귀신을 갖다가 신으로 대접해서 앉혀놨으니까 안 아파. 괴롭히진 않아. 하지만 이게 신이 아니야. 귀신이야. 모셔줬기 때문에 괴롭히질 않는 거지. 귀신은 귀신이야. 신 아니야. 이제는 정리정돈 몫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소견으로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또 몸으로 또 치이는 게 또 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하루아침에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그래도 얘기를 좀 잘 듣고 내려가셔서 조카랑 얘기를 좀 잘 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당 선생님이랑 만나서 좀 제대로 플랜을 잡고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상담 끝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응?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 정말. 이거는 그래도 여기 점사버스 출연해 주셨다고 드리는 이제 버스 카드예요. 교통 카드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큰 금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오고 가시면서 이제 무당한테 전보러 갈 때도 필요하고 내가 어디 갈 때도 필요하고 교통카드는 요즘은 다 필요하니까 오신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가만 막 자꾸 하라 해서 앞으로 뭐 이것저것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절대요. 할 필요 없고 하시면 안 되고 정리정돈 할 것만 생각하셔. 내 신당에서 귀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앉아서 물 떠놓고 기도라도 좀 올려봐.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 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고 이런 걸 정리정돈 할 건데 어떻게 좀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지. 한번 가서 그래도 진지하게 물 떠놓고 샤워 깨끗이 하고 앉아서 기도 좀 해서 집중 좀 해봐요. 아셨죠? 네. 그럼 가야 됩니까? 네. 건강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버스부터 보내주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답답한 거 좀 해결되고 좋은 내용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천도해 보내고 마음 편하게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 좋았습니다. 몸 안 아프고 마음 편히 공이나 많이 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애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예, 일인데 안 해보다 보니까 동생이 또 있긴 한데 그런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뭐든지 다 생각만 있구나. 네, 할 수 있을지 잘 몰라. 연애, 결혼 어찌됐든 다 인덕으로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조금 결혼이 운이라는 게 많이 더디고 느릴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결혼과 연애에 대한 문제보다 내 현실적인 걸 먼저 다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 신청하고 나서 신청하는 날 제가 처음 버스 이거 점사 버스를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윤도령님 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거진 제가 그때 처음 알아서 윤도령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윤도령님이라든지 점사 버스 이 영상을 제가 신청하고 나서 거진 다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그래서 제가 윤도령 좋아하게 됐고 이제 제가 답을 제 스스로 찾았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찾게 되더라고요.